예, 이번 시간에는 대전과 세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이 대전이라는 곳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붙게 된 그런 여러 가지 타이틀 중에서 이제 뭐 과학도시, 엑스포도시 이런 명칭들이 이제 대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전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공주에 있던 그런 도청이 이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일제시대 때 대전이 이제 부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대전은 경부선 철도와 도로, 나아가서 호남선 분기점으로서 이제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한밭이라는 명칭처럼 되게 이제 내륙의 그런 평지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갑천이 흐르고 주변에 이제 분지를 둘러싼 계룡산 같은 것들이 자리해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지세를 갖다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런 대전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전문 연구 기관들이 이제 대전에 모여들게 됩니다. 대덕단지 구상이라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덕단지 구상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타이틀을 갖다 이제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대전은 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런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이제 이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이제 대전이 이번에는 엑스포의 도시로 이제 부상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전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서 이제 당시에 많은 화제를 갖다 이제 키우기도 했고요. 특히 도움이라는 명칭이 이제 각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엑스포장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선진국은 주로 허무는 경우가 많지만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설을 갖다 이제 재활용을 했고, 그만큼 한국 국민들한테 엑스포라는 효과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이제 좀 청산이 되고 대전 마케팅공사, 대전 관광공사가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 이후에 대전의 미래상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최근에는 지하철을 계속 확대하기에는 좀 재정 압박이 강하니까 대전에서는 지하철 대신에 이제 유럽에서 활성화된 노면 전철, 트램이라고 얘기하는 노면 전철을 활용한 교통시설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확대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이 무지개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전은 또 이 온천, 유성이 이제 온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온천을 매개로 한 관광특구 개념도 이제 과거부터 발전을 했었고, 최근에는 대전 현충원이라는 곳이 이제 대전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홍범도 장군의 그런 유해 기한, 또 최근에 홍범도 논란 등으로 인해서 이제 대전의 그런 이 현충원이 많이 알려진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대전에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청단위 기관들이 이제 옮겨와서 이런 정부 청사 밀집 단지가 이제 형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청사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인접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그런 개혁, 혁신, 행정개혁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 일종의 re-ing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적인 전략 첫 번째가 이제 reinventing이 되겠죠. 정책 사업, 정책 아이디어를 갖다가 많이 발굴해야지만 정부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부 조직 구조를 갖다 이제 환경 변화에 맞게끔 탄력적인 조직으로 이제 개편한다라는 그런 의미. 예를 들어서
과거의 뷰로크러시 조직에서 신축적인 에도크라시 조직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일하는 절차를 갖다 이제 간소화한다. 레드 테이블 제거하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얘기. 네 번째는 리사이징이라 해서 너무 규모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규모를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업사이징이 아니라 라이트 사이징을 갖다 이제 추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 행정,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청사가 밀집한 대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접 주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주제는 인접한 세종시, 정부 청사의 도시로 이제 특별자치시로 발전한 세종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대전에서 시작해서 또 세종, 청주를 잇는 중부권 중심 도시로 부상할 그날에 세종시가 중심지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라는 것이고, 세종시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금강 남북에 이제 또 신도시를 건설한 그런 지리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또 수변 공원이라든가 뭐 국회 분원 설치 같은 것들이 이제 현안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를 직결하는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철도 노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노선 같은 것들이 강화돼야지만 세종시의 활성화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넘기 위해서는 철도 문제에 민감한 청주시의 견제라든가 여러 가지 오송역의 이제 입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종시에서는 대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부 청사, 중앙정부 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라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선도자 역할이 돼야 되는데, 뭐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신 있는 빠른 업무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기존의 공무원들이 이제 이 좀 보신주의, 소극 행정의 주범인 형식적인 절차에, 레드테이프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적극 행정을 갖다 이제 이 행정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당 편의라든가 업무 혜택이라든가 탁상 행정이라든가 관료 이기주의 같은 소극 행정의 폐해를 갖다가 극복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를 비롯해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갖다 이제 관련 기관에서, 특히 감사원이라든가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컨설팅 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우수 사례를, 국내외 우수 사례를 사례집 형태로 적극 교육한다든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이 상을 주고 소극적인 공무원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전략도 크게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행정개혁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공공 마인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봉사자 정신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지 너무 이기적 대리인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은 독불장군이어서는 안 되고, 시장이나 시민사회 또는 인접부서 칸막이를 갖다가 넘어서는 협치 마인드, 협업 마인드 같은 것들, 그런 걸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창의적인 인문 마인드를 강화해야 되고, 결국 너무 기계적인 합리성보다는 인문학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들도 기업가들과 마찬가지로 성과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좀 권한을 가지고 좀 소신 있는 업무 처리라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평가 제도 같은 것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서류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을 해야 된다. 현장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이런 문서 행정을 탈피해서 현장을 쫓아다니는 그런 실용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